네, 안녕하세요. 저희 KB 건강지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급박한 좀 상황이 생겨서 아마 10월달, 아니 9월 말일경에 아마 좀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체 손해보험사 쪽에 운전자 담보를 이제 점검을 했는데 내용 자체가 지침이 내려왔죠. 피부치 말 그대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상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 중지를 해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상위사들 다 점검을 했는데 너무 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내용이고 KB랑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하면 심지어 피부치만 갖고 보면 3배 이상 보험료가 차이 나는 그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피부치만 봤을 때 KB는 1,000몇백 원인데 3,000 몇백 원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래서 건강해서 이 특약은 모랄성도 있고 굉장히 좋은 담보긴 하지만 모랄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 중지를 해라. 그래서 아마 타사들은 어제까지 거의 판매 중지를 했을 거고요. KB는 그나마 적정된 보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중지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오늘까지 판매를 하는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종료는 오늘까지라고 종료는 돼 있는데요. 설계가 언제까지 되냐면 10월 4일까지 설계가 돼요. 10월 4일까지 설계가 되고 이제 정식 설계가 아니고 가입 그냥 주민등록 번호만 넣어놓으면 그냥 그걸로 8일까지 수납을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좀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겠지만 오늘부터 4일까지 피부치 가입하실 수 있는 고객님들 그냥 다 설계만 다 띄워놓으시면 그 청번으로 8일까지 다 수납을 잡을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피부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건데 보통 4명 중에 1명은 12대 중과실로 피해를 보는 사고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최대 금액은 업계가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설계 다 띄워놓으시면 8일까지 다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꾸시겠지만 고객 동의해놓고 주민번호 그냥 전산에 입력만 해놓고 알릴사항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입 설계서만 딱 떠 있으면 8일까지 다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저희 청약 매니저, 자격 매니저한테 인적사항 딱 주시면 그거 다 설계 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바꾸실 때 내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이제 8일 이후에는 피부치 자체가 4일이죠 정확하게는 4일 이후에는 피부치 자체가 담보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제일 급한 내용이라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 달에 신상품도 출시가 되고 그래서 좀 변경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일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 제보되어 있는 파일이 있으니까 제가 실장님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더라고요. 각사의 보험료가 KB는 1,800원대인데 비사 같은 경우 3,700원 거의 2,600원, 2,000원 정도 차이가 나도 이 정도로 할증을 암암리에 붙였다라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피부치에 대해서 손해를 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B의 장점이죠. 피부치의 장점은 타사는 기소장이 있어야, 말 그대로 기소장이 있어야 보상이 나가지만 KB는 경찰서에 신고 없이 기소장 없고 말 그대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상 지급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예입니다. 보상가에서 기소 없이 보상이 나간 그런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모랄성 KB가 가장 높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가입하셨던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용이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보상에서 대해서 타사는 기소장이 있어야 되지만 KB는 경찰서나 자동차 보험 사실 확인원으로 만들고 보상 지급이 된다. 거의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까지 가기는 힘들겠죠, 말 그대로. 근데 경찰서나 이런 데는 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바쁘니까 하루 다 비우셔야 되지만 보험회사에 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확인원, 보고만 되시면 보상 접수가 된다. 요즘에 이 사고화 시간에 보시면 기재가 돼 있어요. 12대 중과실 내용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아니면 신호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고 확인원에 다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양식이 많이 변경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기재가 안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서 사고화 시간에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안 가셔도 보험회사 사고 확인원만 있으시면 보상 청구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돈 10,000원입니다. 예, 피부치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면 뭐 교사처 1억 5천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말 그대로 아까 위에서 보셨던 공소가감 없이 사고 확인원으로 피부치 보상되고,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간병인도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플랜은 이제 피부치만 없어지고 나머지들은 기존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피부치는 4일까지만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것도 1억 5천 타사는 1억 비교니까 이것도 좀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형 얘기를 드릴 건데요. 피부치는 이제 여기서 뭐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굉장히 좋은 담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판매 중지가 된다라는 걸 오늘까지만 해서 설계만 띄워놓으시는 얘기니까 8일까지 수납 가능하고 열어놨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형은 사실은 KB가 이 하이프 치료비가 출시가 됐습니다. 수술비 쪽에 여러 가지 수술비가 출시가 됐는데 그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이프 치료비, 그 다음에 다빈치 보고 남수술비 이렇게 등등 몇 가지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 수술비 쪽에서는 추가 연계가 없죠. KB는 기본 계약만 넣고, 특히 이제 4세대 건강보험이라는 갱신형 상품에서는 여러 가지 수술비를 다 넣고도 보험료, 왜냐하면 타사들은 연계 조건이 있죠. 스코어링을 잡아야 되지만 KB는 4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스코어링이 없습니다. 스코어링이 있는 상품은 닥터 플러스하고 더 좋은 닥터, 그 두 상품만 연계 조건이 있고, 신세대 4세대 건강보험에서는 연계 조건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수술비만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말 그대로 대장 전망량이라든지 전립성, 다비치 도구 암수술, 자 그리고 이제 이 하이프 수술에 대해서 제가 보면 하이프 수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각사마다 보상 지침이 지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하이프라는 이 치료 방법이 말 그대로 하이프는 초음파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초음파 기계에 누워 계시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치료가 말 그대로 이 환자분 몸에 칼을 댄다거나 시술을 한다는 게 전혀 없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술로 보냐 안 보냐의 차이가 굉장히 관점이 커집니다. 근데 KB는 이걸 인정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비에서 기존 수술비, 판매하던 기존 질병 수술비, 기존 종수술비, 그 다음에 몇 대 수술비에서도 하이프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보상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일자 청구권부터 보상 지침이 변경됐으니까 하이프 치료를 만약에 하신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하이프 치료라는 이 담보를 가입을 안 하셔도 보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기존 수술비에서 보상이 되는 걸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각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지금 어디는 된다라고 하고 어디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꼭 보상을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저렴한 데는 거의 없고 평균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가입 치료하는 게 1시간 치료하는데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자궁의 종양, 잔존량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후유증도 거의 없고 치료량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되는데 4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복강경 수술은 후유증이 많이 남죠. 뭐냐면 잔존량이 좀 있더라고요. 다 제거를 못 한대요. 그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수술이라든지 후유증이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인데 이 하이프 치료는 말 그대로 잔존량도 없고 후유증도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료비는 굉장히 비싸다. 1,000만 원대인데 대부분 한 1박 2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합니다. 거의 통원은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실손에서 보상이 나가고, 사실은 실손에서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수술비에서 보상이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KB는 보면 작은 문종 최대 이제 하이프 치료비까지 포함해서 이건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데 최대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표준체는 370만 원, 유병자는 210만 원. 뭐 자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보험도 370만 원이고 유병자는 210만 원.
근데 이 하이프 치료가 작은 근종을 위해서 개발된 치료 방법이 아니에요. 원래는 암 치료의 목적이 있습니다. 간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을 치료의 목적으로 의해서 개발이 된 건데 굉장히 치료비가 비싸다 보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색전술을 많이 적용을 하지만 그게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간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후유증이 많고 재발 확률이 높은 색전술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하이프 치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색전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방법인데 치료비가 워낙에 비쌉니다. 몇 천만 원대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는 분들이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실손에서도 이제 보상이 되고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실손에서 보상이 되고 나머지 수술비에서 암 수술비라든지 이런 데서도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타사에 비해서는 보상 지침이라든지 특히 이제 작은 부정에 대해서 최대 추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관에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존 수술비에서 하이프 치료를 보상하겠다라는 건 약관에 실리지는 않고요. KB 자체적으로 보상 내규가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 내규가 변경이 돼서 약관에는 없고 보상 청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지급을 한다. 혹여라도 만약에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보상과 직원하고 얘기를 하시면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충분히 전립선암이라든지 간암, 작은 근종, 작은 혼종에서도 기존 수술비에서 다 보상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이프 치료는 아쉽지만 표준체는 200만 원인데 유병자는 100만 원이에요. 유병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 건강보험에 보면 이게 이제 갱신형 상품인데 20년 갱신인데 40대부터 60대까지 그냥 기존 하이프 수술비 다빈치 뭐 이런 감마 하이프 뭐 이런 뇌, 심장 이런 수술비 포함하면 40대는 2만 원 정도 안 되고요. 50대도 2만 원대, 60대는 한 3만 2천 원대. 남성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그렇고요. 여성분들은 올 2만 원대의 수술비가 나옵니다. 올 2만 원대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연계 조건이 없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연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담보들을 추가한다라고 보험료가 더 업이 되겠지만 기존 수술비 가입하셨던 고객님들한테 업셀링 용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제가 더 원하는 건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심장계란 진단비도 이제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대장전방내암 뭐 유일하게 업계에서 일반암으로 보상을 하고 그리고 뇌심도 업계 최고액을 지금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하이프 수술비도 유일하게 업계에서 있는 회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풀담보로 했을 때 3대 진단비 플러스 전체 수술비 해서 했을 때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대부터 60대까지 뭐 각 나이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40대 분들도 뭐 10만 원이 채 안 먹습니다. 18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요번 달에 이제 신상품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5일부터 판매가 됩니다. 지금 전산에는 오픈을 해놨고요. 지혜로운 간편보험인데 기존에 있던 중할증 슬기로운 간편보험하고 동일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동일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제 오픈을 했고요. 판매하고 계약 체결은 10월 5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갱신형 담보고요. 갱신형 상품이고 경증 뭐 이런 유관편 플랜이라든지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도록 플랜도 연동이 되어 있고요. 경증 질환은 없습니다. 예외 질환은 없습니다. 예외 질환은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335 기존에 있던 335 상품과 신상품은 거의 겹치는 부분도 많지만 인수 조건이 조금씩 상향이 틀리거든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할증폭도 보면 슬기로운 간편보험이 140%라고 그러면 얘는 한 120에서 1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도 조금 더 저렴한데 인수 조건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수 조건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존에 타사에서 판매하던 걸 보셨기 때문에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3개월은 동일합니다. 3개월 내 뭐 추가 검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일한데
이 3년에서 좀 달라지거든요. 3년에서 달라지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일 2번 그리고 30일 복용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말 그대로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 가입이 되는 상품입니다. 이거는 고혈압 당뇨 환자는 30일 동안 약 복용을 하시죠. 약 복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약 복용을 만약에 고객님이 나는 20일밖에 안 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 처방전의 기준이 있는 거죠. 처방전에 봤을 때 90일을 만약에 처방을 했다 그러면 매일 드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처방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30일 약 투약하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투약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되고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슬기간편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거절된 분들을 좀 찾아서 335 중할증, 경할증 상품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간편보험으로 진행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안 되시는 분들이 325나 3일이나 1kg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의 프로세스 절차라고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 얘가 처음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요 상품과 간편보험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간편보험, 슬기로운 간편보험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안 되면 슬기간편, 여기서 안 되면 간편보험으로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자세한 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겁니다. 3개월 내는 다 동일해요. 325든 335든 3일이든 3개월 내는 동일한데 여기 이제 3년째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3년째에서 30일이나 상해나 2번 이건 기존에 있던 상품인데 얘는 6일 2번 6일 2번 아니면 30일 투약 이것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5년은 암으로 인한 거니까 그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Q&A를 보시면 더 쉽게 아실 것 같아서 Q&A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눈 관련으로 치료하여 약 15일 약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10일 이후 안약 10일 처방 받았습니다. 고지 대상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숫자로 15일, 10일, 10일 처방입니다. 30일이죠. 토탈 넘기 때문에 고지 대상입니다. 같은 질환이죠. 같은 질환. 자, 그러면 옆에 거 허리 디스크 고질병이 있는데 2년 6개월 전 2일 입원 2일 입원 그리고 2년 전 2일 입원 그리고 1년 전 2일 입원 같은 질환으로 나눠서 입원을 했지만 합산은 며칠인가? 6일인 거죠. 6일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입니다. 같은 질환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질환으로 한번 볼게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상해 입원 5일 했고 6개월 후 허리가 아파서 3일 입원을 했습니다. 자, 5일 입원을 했어요. 교통사고로 5일 입원을 했고 그걸로 인한 게 아니고 다른 이제 허리 디스크로 인한 질병으로 3일 입원을 했어요. 그럼 별개 문제인 거죠. 상해하고 질병이니까. 그러면 고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8일 입원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혜로운 간편보험은 뭐 알려고 이렇게 딱 공부를 하신다는 게 보다 그냥 상품화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슬기간편 먼저 해보시고 안 되신 분들은 지혜로운 간편보험 하시고 그 다음에 325 간편보험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담보는 슬기간편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슬기로운 간편하고 동일한데 할증의 폭이 조금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나이는 최대 9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강사 가입자 중에 이건 이제 타겟입니다. 강사 가입자 중에 할증이나 부담보가 있으신 고객님을 대상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년 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이나 부상력이 있는 그분들한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5년 내 암 치료력 없으신 분들 대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자, 사실은 지난달에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유병자 상품에 TAB가 유병자 슬기로운 간편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이유도 신장질환 진단비가 유병자 상품에 유일하게 탑재되어 있는
회사에 없기 때문에 많이 판매를 했는데 그 이유가 9월 달에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비급여에서 급여가 됐어요. 예. 지금 요번 달부터 아마 12월 달까지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검진 처리잖아요. 검진 처리인데 예전에는 이게 기본 무료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항목 자체가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추가로 비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급여가 되면서 검사받는 비용이 줄어든 거죠. 내가 내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지금 허혈성 진단비를 가입하신 고객님이 많겠죠. 심장질환 진단비가 제일 늦게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유병자분들한테는 심장질환 진단비를 탑재해서 꼭 판매를 해주셔야 되는 게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평균인에 비해서 30%가 높습니다. 네. 같이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허혈성 진단비 플러스 심장질환 진단비 해서 판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뭐 한 30만 원 들었던 걸 20만 원이나 아니면 13만 원으로 내가 추가 비용만 내고 검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눠져 있더라고요. 단순, 일반, 전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단순 정도 해서 모든 심장질환이 다 파악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일반이나 전문을 하셔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입원 아니면 외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입원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네, 그래서 13만 원 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5만 원대 들여서 검사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실 거고요. 이건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2월까지 10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특히 유병자분들한테는 심장질환 진단비가 판매하시는 게 용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 질환별로 나눠져 있는 거는 정리되어 있는 파일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설명드리는 게 요즘에 여기도 지금 딱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암 상품 얘기하면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게 표적입니다. 사실은 거의 홈쇼핑이라는 이런 데 봐도 암 관련돼서 예전에는 뭐 암 진단비, 소액암 진단비 뭐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표적 치료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출시된 게 표적 항암제가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달에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양성자 치료가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팀장님들한테 제일 많이 그리고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진짜 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이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급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걸까요? 표적, 하나 표적 하나, 그 다음에 세계조절, 양성자. 유일하게 급여가 되어 있는 건 이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유일하게 급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비급여예요. 거의 대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죠. 그리고 양성자는 엄청난 치료비가 드는 건 다 아실 거고,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죠. 말 그대로 그 암 환자분의 유전자 변이 검사를 해서 이 표적 약물과 맞아야 치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이 담보를 드러났다고 표적 약물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암 환자와 이 표적 약물이 맞아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반반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모든 고형암에 통용이 됩니다. 모든 고형암에.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치료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도입된 게 201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이제 딱 10년 됐어요. 세계조절 방사선 치료가 10년 됐는데 발빠르게 정부가 2015년도에 급여화를 시킵니다. 급여화를 시켜놓고 하는데 급여화를 시켜놓은 이후에는 엄청나게 이제 건수가
해마다 증가를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2015년도 기준점으로 보면 무려 4배가 증가했고 2011년도 기준으로 보면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치료 비용이 제가 든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유방암 진단받고 세계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분 거의 세부 내역서입니다. 세부 내역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으셨고요. 진단은 작년 12월에 진단을 받고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를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진행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그게 뭐냐면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쓰는 문구고요. 표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죠.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담보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라고 여기에 1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당. 거기에 이제 총액이 나와 있고 옆에 가면 본인 부담금하고 공단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액은 48만 2천 원 정도 하고요. 본인 부담금은 24,100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단에서 부담해주는 비용이고, 내가 내는 돈은 말 그대로 24,100원만 내면 한 번 치료 받는데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15에서 20회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 어느 부위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횟수도 늘 수 있고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15에서 20회 정도를 평균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올림에서 25,000원 곱하기 50회, 20회를 하든 30회를 하든 100만 원이 채 안 들어요. 근데 담보는 표준체는 2천만 원이고 유병자는 1,000만 원이죠. 자, 표적 약물 자체는 예전에 2월 달에 출시됐을 때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와서 많이들 가입하셨어요, 사실은. 많이 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적 방사선 같은 경우, 세계적인 방사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치료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출시를 안 한 겁니다, 애초에. 애초에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치료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출시를 한 거고요. 아마 이제 향후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10년 안에 이거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암 환자분들한테 많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저렴한 치료 방법을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은.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치료제이고요. 왜냐하면 전신에 방사선을 쐬는 게 아니고 전신을 스캔한 다음에 암세포를 찾아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그거 이제 방사선만 쏘는 거거든요. 한 길어야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통원 치료 하더라도 2만 얼마만 내면 되니까 비용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 바로 복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담보입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출시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얘기지만 표적 약물 5천만 원이 먼저 출시가 되고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가 나중에 출시가 돼서 오히려 표적 약물 가입하신 분들은 많은데 세계적인 방사선 치료 가입하신 분들은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실질적인 치료 방법이 되는 부분인데 가입을 조금 더 유도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말 그대로 유병자에도 탑재가 돼 있고요. 유병자 상품에도 335나 325나 다 탑재가 돼 있고, 그리고 표준체 상품에도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 전용 상품은 물론이고 자녀보험까지 다 탑재가 돼 있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동일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동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염두에 두셔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바쁘시겠지만 오늘 월 마감도 하셔야 되고 이제 정리도 좀 하셔야 되겠지만 피부치 일단은 설계만 띄워놓으면 됩니다. 일단은 설계만 띄워놓으면 주민번호 입력되어 있는 전산에 설계만 띄워놓으면 8일까지 그걸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리스트를 조금 작업해서 저희 청약 매니저한테 리스트를 주신다라든지 하면 충분히 다음 주까지 계약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슬기 간편 외에 지혜로운 간편 보험이 출시가 됐지만 걔는 그냥 유병자 상품의 프로세스화 돼 있다라고 보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이제 표적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이슈화를 시켜서
판매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없어요?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